그럼 팔종성을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중세를 좀 지나서 근대에 사용했던 칠종성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종성법은 17세기 말부터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전까지 종성의 발음에 대한 것입니다. 중세 때는 8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과 같은 숫자인 7개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지금처럼 디귿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시옷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그때에는 발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디귿은 시옷과 발음이 구별되지는 않지만 지금에는 디귿을 종성으로 쓰는데 당시에는 시옷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예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친구를 뜻하는 벗이란 말은 당연히 디귿이었고 시옷이 남았으니 지금처럼 벗이 되었겠죠. 장소를 뜻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디귿 발음은 시옷으로 통일하니까 지금과 같이 곳이라고 표기하겠네요. 그런데 예전에 믿음에서 이렇게 나온 믿고는 지금이랑 같은데 종성으로 디귿을 쓸 수 있으니까 시옷으로 바꿔서 믿고라고 하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앞에와 다르게 다시 받침이 디귿으로 되었네요. 여러분들 팔종성을 챙길 때 근대에 사용했던 칠종성과 현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대표음까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성표기법은 표의적 표기법입니다. 이 표의적 표기법은 말의 기본적인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세 때 나타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종 때 만들어진 용비어천가, 줄여서 용가와 월인청강지곡, 줄여서 월곡에 주로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종대왕께서는 시험적으로 표의적 표기법을 사용해 본 것이 아닐까 하는 킹리적 가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용가와 월곡 두 문헌에서 표의적 표기법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지금처럼 표의적 표기법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음적 표기도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용가의 거의 맨 첫 구절이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구절일 것입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뇨코 여름 하나니. 해석하면 아래 나와 있듯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야 할 것은 뜻보다 표기법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은 깊은, 바람에, 이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음적 표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파란데 표시된 곳은 팔종성에 없는 받침이 있네요. 이 부분은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월곡에서 한 구절인데요. 한낱 머리 털럭을, 이것은 굳이 해석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현대국어 비슷해서 잘 알겠지만 친절하게 한번 옆에 달았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빨간색으로 적은 부분은 털어글로 해야 되는데 털어글로 했으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한낱에서 팔종석이 없는 이렇게 티읕 받침을 썼기 때문에 표의적 표기법도 있다. 그래서 용가와 월곡은 표의적 표기법도 사용했지만 표음적 표기법도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15세기 중세 때는 팔종성을 사용한 표음적 표기법이 대세, 그리고 표의적 표기법도 있긴 하지만 용비어천가 그리고 월인청강지곡에서만 주로 보인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7세기 말 18세기인 영정조 시대의 문헌에서는 주로 표음적 표기법이 많이 나와 있지만 중세와 다르게 칠종성법으로 종성이 처리되었다. 그리고 1933년 이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표기에 대해서는 표의적 표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받침 발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대표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